자, 고등수학, 수학 하에 대해서 집합단원부터 우리 연산교재로 천천히 개념 나갈 건데요. 우선 맨 앞에 있는 단원이 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집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너네가 개념과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집합이라는 게 사실 쓰임새가 되게 많은 단원이거든요. 뭐 집합이라든지 명제가 됐든지 심지어 국어 문제에서도 이 명제를 물어보는 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살면서라기보다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게 뭐냐? 그럼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 집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집합. 자, 운동장으로 뭐 집합해라. 그런 말 들어봤지, 그지? 그런 집합은 아니고, 집합이라는 건 결국에 모임이거든요. 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에 모임이야. 모임인데,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 중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집합을 모임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해볼까? 자연수들의 모임. 쌤이 모임이 집합이라 그랬죠?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숫자 1, 2, 3 뭐 이런 식의 숫자들이 전부 다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집합이 맞아요. 왜냐면 누굴 데려오더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자연수를 1, 2, 3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집합이 맞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인 기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거에 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볼까? 예쁜 꽃의 모임. 예쁜 꽃의 모임. 그럼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뭐 예쁜 꽃의 모임이, 쌤은 개인적으로 해바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해바라기가 됐든지 아니면 뭐 장미, 뭐 할미꽃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쌤 기준에서는 예쁜 꽃이라고 한다면 해바라기, 장미 뭐 이런 것인데, 이런 거는 대한민국 누구를 데려와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할 수 있나? 아니지. 얘는 그러면 주관적인 기준인 거예요. 얘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럼 얘는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개념을 정리하자면은 집합이라는 것은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라는 건 무엇이냐? 원소. 개념이 딱 두 가지 나오는데, 집합과 원소, 요 두 가지 개념인데요. 원소라는 거는 집합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임에 속하는 구성원들, 모임에 속하는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짝수, 이걸 쌤이 집합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자. 10 이하의 짝수.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은 뭐 2를 포함해서 4, 6, 8, 10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가 원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원소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도 아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도 한번 같이 봅시다.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뭐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연수의 집합. 그렇다면은 포함 관계가 뭐냐? 이 집합 A라는 것에 원소 3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자연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삼지창 표현처럼 요렇게 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3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요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라는 집합에 마이너스 1은 들어갈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원소, 집합의 원소의 포함 관계까지 배웠으니까, 그렇다면은 원소를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원소에 대해서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요걸 알아볼 건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랑 총 3가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원소 나열법.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르고요. 조건 제시법.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이렇게 3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쌤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10 이하의 홀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10 이하의 홀수. 그럼 얘들아,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는 이 10 이하의 홀수에 들어가는 원소를 전부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나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요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중괄호라고 하죠. 너네 괄호의 명칭 아니 혹시? 요렇게 쓰는 걸 우리가 소괄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괄호. 제일 작은 단위야, 괄호에.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걸 우리가 중괄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괄호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대괄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의 순서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소괄호부터 대괄호로 이렇게 계산의 순서는 넘어가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 중괄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원소를 다 쓰는 거예요. 1, 3, 5, 7, 9. 이 5가지를 다 쓰는 겁니다. 이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자, 그럼 조건 제시 방법은 뭐냐? 조건 제시 방법이라는 거는 똑같이 중괄호를 쓰면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원소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집합에 대한 정의 있죠, 그죠? A라는 집합은 10 이하의 홀수라며. 그럼 이 A라는 집합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 써버리는 거야. 10 이하의 홀수.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x바 x라는 게 써줘야 되거든요. 항상 x바 x. 근데 물론 x가 아니어도 돼요. 물론 x가 아니어도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라는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인데, 그 x가 의미하는 거를 그 x가 의미하는 것을 뒤에 서술을 하는 거지. x가 이 집합의 원소인데 그 x는 10 이하의 홀수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조건 제시 방법이고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요렇게 집합을 만들어 주시고, 그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이렇게 포도알처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알처럼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간략한 집합의 정의가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쓰자면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집합 또는 무한집합, 요 2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너무 쉬운 개념이야.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소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원소를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집합인 거예요. 셀 수 없는 거. 하지만 유한집합은 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무한집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무한집합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자연수의 모임. 얘들아, 자연수 셀 수 있니? 자연수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한집합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우리 위에서 한 거 있지, 그지? A가 10 이하의 홀수. 이거 유한집합인 거예요. 왜? 원소의 개수가 5개밖에 안 되잖아.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이고, 우리가 유한집합일 때 나오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넘버링이라는 게 있어요. 넘버링. A라는 집합의 넘버링 요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다 써라 이거예요.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A라는 집합. 요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는 5개죠? 그러므로 넘버링 A는 5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이제 1단원에서 나오는 집합에 대한 성질을 전부 다 정리해 본 건데, 이거 잘 필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쌤처럼 잘 필기를 한 다음에 노트에다 필기를 해서 이 연산 맨 위에 부분에다가 테이프로 붙이든지 그렇게 꼭 정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 집합이 집합이면 동그라미, 집합이 아니면 X를 네모 안에 써넣으시오. 자, 루트 1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자연수죠? 그리고 숫자가 루트 15보다 작아야 되니까 원소가 뭐 1, 2, 3까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집합 맞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15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인데, 자, 4의 양의 배수라는 건 4, 8, 12 이게 원소가 되겠지, 그지? 근데 2는 이 A라는 집합, 즉 요 원소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 들어갈 수 없다. 요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볼까요? 자, 6의 양의약수의 집합을 집합 A라고 할 때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래요. 자, 원소 나열법이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원소를 이 중괄호 안에다가 전부 다 쓰라 그랬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1, 2, 3, 6까지 요렇게 써주시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집합이 지금 조건 제시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래요. 자, 그러면 집합 A라고 해보자. 가정해보자.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3의 양의 배수기 때문에 3부터 시작을 해서 3, 6, 9, 12. 근데 이거 계속 쓸 수 없잖아. 리미트가 없죠. 지금 제한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끝 쓰다가 점점점 계속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점점의 의미가 뭐냐면 요게 바로 무한집합이라는 뜻이야. 무한집합,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 보시면은 16의 양의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조건제시 방법으로 나타낸다면은 쌤이 아까 뭐라 그랬지? X 바 X는,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거는 X라는 미지수가 이 A의 원소인데 그 X는 즉 서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X가 원소인데 그 X가 의미하는 바는 어찌어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X는 지금 16의 양의 약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서술해 주면 돼요. 16의 양의 약수이다. 이렇게만 서술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별 다른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16번도 마찬가지. 이거 무한집합이죠? 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짝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똑같이 X 바 X는 짝수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19번도 한번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이네요. 근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된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고 돼 있으니까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알맹이처럼 포도알처럼 이렇게 하나씩 알맹이를 채워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22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얘들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자, X 바 X는이죠. 그럼 여기 실제로 뒤에 있는 식을 요거야. 알겠지? 저거 앞에 있는 X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0을 만족시키는 거를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지금 X가 1 또는 3이지, 그지?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고 돼 있으니까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1 또는 3이다. 요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 25번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를 쓰라고 돼 있는데 50 이하의 7의 배수. 자, 이거는 셀 수 있죠? 그러므로 유한집합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쌤이 이 넘버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넘버링 A라는 얘기는 A의 원소의 개수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지금 4개인 거 보이시죠? 그러므로 넘버링 A는 4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 31번도 보시면 넘버링인데 A가 지금 28의 양의약수니까 1부터 시작을 해서 1, 2, 4, 7, 12 그리고 24
1, 2, 4, 7, 14 그리고 28까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의 넘버링은 6개가 되겠죠. 그래서 NA는 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조건 제시 방법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x바 x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이죠. 얘가 0이 되는 건데, 그럼 요게 지금 나타내는 식이 0을 만족하는 x 값이 바로 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더하기 인수분해, 근데 그냥 완전 제곱식이구나. x 더하기 6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네? 그럼 넘버링 a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 37번 보시면 x바 x는 절대값 x에 대해서 1보다 작은 자연수다 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거 이거 부등식 어떻게 풀어주면 되죠? x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하죠. 이거 되게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원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원소가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공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빌공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집합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A의 넘버링은요, 어떻게 쓴다? 0개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공집합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요런 식으로 공집합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40번 보시면 이렇게 조건 제시 방법과 원소 낼법으로 원소가 써져 있는데,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눈으로 셀 수 있죠. 5개.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는 1, 2, 4 그리고 8, 16 얘도 5개죠. 그러므로 얘네들이 더해주면 10이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43번. 자, 마찬가지로 원소 낼 조건 제시 방법과 둘 다 조건 제시 방법이네요. 그럼 원소를 한번 써볼게. A의 원소는 1, 2, 4, 5, 10 그리고 20까지 존재하고요. 그리고 B의 원소는 5의 배수인데 5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세면 돼. 5 곱하기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냐? 5 곱하기 11까지 21까지, 그지? 왜냐면 22를 곱하면은 110 되잖아, 그지? 그래서 1부터 21까지이기 때문에 몇 개다? 21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배수는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21까지니까 21개고, A의 값은 지금 6개니까 요 둘이 더해준다면은 27개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쌤이 설명한 것 중에서 잠깐 다시 볼 게 있는데, 아까 쌤이 조건 제시 방법을 잘못 쓴 거, 요거. 여기 지금 요거 뒤에 는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는 요게 사실 쌤이 아까 말한 거랑 다르게 x바,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 제시 방법이야. 이게 x가 원소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는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모두 구해라 이겁니다. 이 x는 이렇게 한뭉땡이다 이거야. 왜냐면 는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x바 x는 요런 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요걸 0으로 만족시키는 x값이 총 3가지 있죠. 0 또는 1 또는 3.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은 0, 1, 3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